저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이토록 진지하게 탐구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국에서 지극히 평범한 학생으로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에 대한 깊은 몰입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앨리스 그린이며 영국 런던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의 학생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다소 무난한 학생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년 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몇 년간의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셨기에 저는 5살부터 8살까지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것은 낯설면서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거리마다 빼곡히 세워진 한글 간판들, 학교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한국어 대화 소리,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웃음 지으며 건네던 안녕이라는 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린이집 친구들이 알려준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발음과 독특한 억양, 그리고 한글의 조형적 모양들이 아직도 제 기억 깊숙한 곳 어딘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만화책에 적힌 한글 글자들, 거리를 거닐 때마다 시선에 들어오던 다채로운 간판들, 친구가 이름을 적어 건네주었던 작은 쪽지까지.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은 제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처럼 묻혀버렸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져 가던 기억이 문득 다시 떠오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동화책 한 권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는 낡은 그림체의 동화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책의 표지였습니다. 책 제목은 흥부와 놀부였는데 영어로 해석된 제목에는 흥부 and his brother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한글의 자음과 모음들, 제가 어렴풋이 아는 단어들도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그 책을 손에 쥐고 있으니 유년 시절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기억, 서툰 한글을 읽으며 기뻐했던 순간들,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이름을 적어주었던 쪽지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게 이 언어는 어린 시절의 저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었으며 어딘가에 묻혀있던 앨리스라는 아이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좋아, 한국어를 다시 배우자. 그때의 나를 다시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굳히자. 한국어를 배우는 행위는 단순한 학습이 아닌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되찾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 모양을 익히고 발음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과거의 기억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어가 왜 이토록 낯익으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왜 다른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저를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로 이끌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언어에 깊숙이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유년 시절의 기억을 찾는 것을 넘어 현재의 저와 그 시절의 저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학습하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자.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웃으며 인사해주던 그 친구들, 제가 즐겨보던 만화책 속 한글들, 그리고 그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덕분에 몇몇 단어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체계적으로 배우려니 발음부터 문법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할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저를 계속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기초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들으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장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꽤 즐거웠습니다. 마치 읽고 지냈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날 배운 내용을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언어에 익숙해지자 제가 그때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몇 마디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영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보고 있을까? 나를 한국어의 세계로 이끌어준 것은 다름 아닌 순수한 한국어 책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글로 된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까스로 선녀와 나무꾼, 담이라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해가며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과 장면들은 점점 더 친숙하게 다가왔고 문장 하나를 해석할 때마다 어린 시절의 제가 한국 친구들과 수다 떨며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을까? 그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이름을 알려주며 웃어주던 친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희미하지만 그 따뜻한 느낌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차 커졌습니다. 한 번쯤 한국에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저는 온라인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추억 하나에 기대어 다시 한국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는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왜 굳이 한국에 가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제 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곳은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낯선 듯 익숙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6살 때의 기억이라니 그저 희미한 잔상길 뿐인데도 제 발걸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절에 비해 모든 것이 더 커지고 현대적으로 변화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로 가서 어린이집 근처를 서성거려 보고 놀이터에 가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왠지 그들이 이곳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구하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 다녔던 어린이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차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다른 어린이집이었고 외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어렵게 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이곳에 다녔던 아이입니다. 혹시 그때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당장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 찾아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장 속에 기다리던 중 선생님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라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남아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은 남아 있더군요. 혹시 지훈이라는 이름이 기억나나요? 지훈. 정말 어렴풋하게 그 이름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친구가 당시 유일하게 저와 가장 많이 어울렸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 한국어 단어를 많이 가르쳐 주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지훈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웃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남아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원장 선생님께서 내민 사진을 본 순간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확실히 어린 시절의 저와 지훈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서 있었죠.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의 연락처나 그 친구 가족의 정보는 없나요? 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네가 한국을 떠난 후 몇 년 정도 더 이곳에 다니다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 그 이후로는 우리도 소식을 알 수 없었지.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막상 한국까지 와서 찾아낸 단서가 겨우 사진 한 장뿐이라니. 그때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억나는 건 있어. 그 아이 부모님이 예전에 이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셨었어. 도서관 이름이 푸른 책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혹시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도서관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던 그 도서관이 기억났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지훈이와도 자주 놀았던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이름은 까맣게 잊었지만 가끔 그림책을 읽으며 앉아있던 그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곳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단서를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근처에 오래된 서점이나 주민들 중에서 그 도서관을 기억하고 있을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근처 작은 서점에 들어가 봤을 때였습니다. 서점 주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사진 속 도서관이나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여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책방이라 그 도서관 기억나지. 10여 년 전에 문 닫았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우리 동네에서 아직 살고 있을걸. 이 아이는 자주 보진 못했지만 책방 직원이 데리고 다니던 꼬맹이들 중 한 명 같아 보이네. 제가 긴장한 표정으로 더 자세히 물어보자 서점 주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아직도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네에 자주 나오시니 어쩌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서점 주인과 상세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가는 카페와 산책 코스 등을 듣고 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 주변을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을 만나게 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서점 아저씨가 알려준 동네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오후가 깊어가고 제가 점점 지쳐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지훈이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서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푸른 책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맞으신가요? 어릴 적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앨리스라는 아이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표정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환한 웃음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너 정말 그 앨리스니? 지훈이랑 그렇게도 친했던 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할머님께서는 감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들며 여쭈었습니다. 혹시 지훈이랑 연락이 되나요? 그 친구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까지 왔어요. 그때 할머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미국에 있단다. 몇 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 연락처는 알려줄 수 있어. 너를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자주 너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마침내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용기를 총동원하여 저는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이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요. 할머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지훈이의 연락처를 적어주셨습니다. 그 쪽지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먼 길을 돌아 결국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지훈이를 드디어 찾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지훈이의 연락처를 받아든 날, 저는 그저 바람만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정말 내가 이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해도 괜찮은 걸까? 지훈이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지금 연락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던 끝에 결국 휴대폰을 들어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지훈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 앨리스야. 우리가 어릴 적 친구였던.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훈이가 저를 잊어버렸다면 어쩌나, 혹시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자마자 지훈이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앨리스? 정말 그 앨리스 맞아?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네가 어릴 적 기억 속 친구 앨리스가 맞는 거야?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반가웠습니다. 지훈이는 어린 시절 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갔던 어린이집과 푸른 책방에서 책을 읽던 시간들까지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너랑 놀던 게 내 유년 시절 최고의 기억이었거든. 네가 갑자기 한국을 떠난 뒤 정말 그리워했어. 나중에야 부모님께 내가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걸 듣고 네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지. 지훈이의 문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느끼던 그리움이 지훈이에게도 동일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과거의 추억들을 되짚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물어보았고, 저는 지훈이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과 지금의 제 모습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니 마침내 지훈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 혹시 시간이 된다면 미국에 있는 나한테 한번 와줄래? 우리가 어릴 때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네가 이곳에 온다면 내가 한국에서의 추억을 전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까지 온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이제는 미국까지 가서 지훈이를 만나자는 제안이라니.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이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리움과 미완성된 기억의 조각들을 미국에서 지훈이와 함께 완성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론이지 지훈아, 언제든 갈게. 우리 다시 만나서 어릴 적 추억도 되새기고 지금의 너와 나를 다시 알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몇 주 뒤 지훈이가 있는 미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금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았던 이 답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공항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훈이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 정말 앨리스 맞구나. 세상에 넌 하나도 안 변했어. 어릴 적 그대로야. 지훈이와 재회한 순간 우리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위해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뛰놀았던 공원, 아침마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던 어린이집,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푸른 책방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지훈이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가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이곳을 하나하나 찍어뒀어. 네가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며 우리의 추억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형성한 어떤 핵심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와의 재회는 저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다시 찾게 해준 동시에 그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이와 저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살지만 그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추억이 다시금 우리를 이어주는 견고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을 찾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저 자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추억보다도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앨리스처럼 다시 찾아보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지 천지세 걸이식 참에서 가운 가야 커우고 안트식시에 나산 또꾸리엔 엄버름 치어션 출처의 단어 수 어절 약 1700 반보 단팔백어 어절 띄어쓰기 기준 작성된 문장 개작의 단어 수 어절 원문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문장 구조를 개선하여 거의 동일한 분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래 니샤타샤시올 티에우 제고츠 유튜브 니체타시 5년 만의 기적 영국 교과서에 등장한 한국 동화책이 런던 유학생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되찾아준 눈물의 재회 여정 미엣 라이 분반 저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이토록 진지하게 탐구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국에서 지극히 평범한 학생으로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에 대한 깊은 몰입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 이름은 앨리스 그린이며 영국 런던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살의 학생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다소 무난한 학생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년 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몇 년간의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셨기에 저는 5살부터 8살까지 한국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것은 낯설면서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거리마다 빼곡히 세워진 한글 간판들, 학교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한국어 대화 소리,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저를 보며 웃음 지으며 건네던 안녕이라는 인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때의 기억은 희미합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린이집 친구들이 알려준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따라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발음과 독특한 억양, 그리고 한글의 조형적 모양들이
아직도 제 기억 깊숙한 곳 어딘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만화책에 적힌 한글 글자들, 거리를 거닐 때마다 시선에 들어오던 다채로운 간판들, 친구가 이름을 적어 건네주었던 작은 쪽지까지. 그 모든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은 제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처럼 묻혀버렸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혀져 가던 기억이 문득 다시 떠오른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동화책 한 권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는 낡은 그림체의 동화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책의 표지였습니다. 책 제목은 흥부와 놀부였는데 영어로 해석된 제목에는 흥부 and his brother 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한글의 자음과 모음들, 제가 어렴풋이 아는 단어들도 있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그 책을 손에 쥐고 있으니 유년 시절 한국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기억, 서툰 한글을 읽으며 기뻐했던 순간들, 그리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제 이름을 적어주었던 쪽지까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게 이 언어는 어린 시절의 저를 이어주는 하나의 끈이었으며 어딘가에 묻혀있던 앨리스라는 아이의 일부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의 흔적을 따라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좋아, 한국어를 다시 배우자. 그때의 나를 다시 찾아보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굳히자 한국어를 배우는 행위는 단순한 학습이 아닌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되찾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 모양을 익히고 발음을 교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과거의 기억들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어가 왜 이토록 낯익으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왜 다른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는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저를 계속해서 한국어 공부로 이끌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이 언어에 깊숙이 매료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유년 시절의 기억을 찾는 것을 넘어 현재의 저와 그 시절의 저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를 학습하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자.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국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웃으며 인사해주던 그 친구들, 제가 즐겨보던 만화책 속 한글들, 그리고 그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도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덕분에 몇몇 단어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체계적으로 배우려니 발음부터 문법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존재할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저를 계속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기초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들으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와 같은 간단한 문장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꽤 즐거웠습니다. 마치 잃고 지냈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날 배운 내용을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언어에 익숙해지자 제가 그때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몇 마디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영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보고 있을까?
나를 한국어의 세계로 이끌어준 것은 다름 아닌 순수한 한국어 책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한글로 된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까스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해가며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그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단어들과 장면들은 점점 더 친숙하게 다가왔고 문장 하나를 해석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한국 친구들과 수다 떨며 이야기하던 순간들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을까? 그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이름을 알려주며 웃어주던 친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희미하지만 그 따뜻한 느낌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점차 커졌습니다. 한 번쯤 한국에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저는 온라인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추억 하나에 기대어 다시 한국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는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왜 굳이 한국에 가려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저는 제 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곳은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낯선 듯 익숙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6살 때의 기억이라니 그저 희미한 잔상일 뿐인데도 제 발걸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절에 비해 모든 것이 더 커지고 현대적으로 변화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로 가서 어린이집 근처를 서성거려 보고 놀이터에 가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들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왠지 그들이 이곳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지 하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 다녔던 어린이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차게 뛰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다른 어린이집이었고 외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어렵게 원장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이곳에 다녔던 아이입니다. 혹시 그때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당장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찾아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긴장 속에 기다리던 중 선생님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라 구체적인 정보는 모두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은 남아있더군요. 혹시 지훈이라는 이름이 기억나나요? 지훈. 정말 어렴풋하게 그 이름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친구가 당시 유일하게 저와 가장 많이 어울렸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 한국어 단어를 많이 가르쳐 주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저, 그리고 지훈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웃으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 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나마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원장 선생님께서 내민 사진을 본 순간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확실히 어린 시절에 저와 지훈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서 있었죠.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지훈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의 연락처나 그 친구 가족의 정보는 없나요? 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네가 한국을 떠난 후 몇 년 정도 더 이곳에 다니다가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 그 이후로는 우리도 소식을 알 수 없었지.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막상 한국까지 와서 찾아낸 단서가 겨우 사진 한 장뿐이라니. 그때 선생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억나는 건 있어. 그 아이 부모님이 예전에 이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셨었어. 도서관 이름이 푸른 책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혹시 다른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도서관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저를 자주 데리고 가셨던 그 도서관이 기억났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지훈이와도 자주 놀았던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 이름은 까맣게 잊었지만 가끔 그림책을 읽으며 앉아있던 그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그곳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쉽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단서를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근처에 오래된 서점이나 주민들 중에서 그 도서관을 기억하고 있을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진 한 장을 들고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이 살던 동네를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근처 작은 서점에 들어가 봤을 때였습니다. 서점 주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사진 속 도서관이나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기억하는지 여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른 책방이라 그 도서관 기억나지? 10여 년 전에 문 닫았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우리 동네에서 아직 살고 있을걸. 이 아이는 자주 보진 못했지만 책방 직원이 데리고 다니던 꼬맹이들 중 한 명 같아 보이네. 제가 긴장한 표정으로 더 자세히 물어보자. 서점 주인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아직도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네에 자주 나오시니 어쩌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서점 주인과 상세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가는 카페와 산책 코스 등을 듣고 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 주변을 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을 만나게 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서점 아저씨가 알려준 동네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오후가 깊어가고 제가 점점 지쳐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도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지훈이의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서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푸른 책방에서 일하시던 분이 맞으신가요? 어릴 적 한국에서 잠시 살았던 앨리스라는 아이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표정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환한 웃음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 너 정말 그 앨리스니? 지훈이랑 그렇게도 친했던 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할머님께서는 감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들며 여쭈었습니다. 혹시 지훈이랑 연락이 되나요? 그 친구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까지 왔어요. 그때 할머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는 지금 미국에 있단다. 몇 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 연락처는 알려줄 수 있어. 너를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자주 너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가 마침내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용기를 총동원하여 저는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이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요. 할머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지훈이의 연락처를 적어주셨습니다. 그 쪽지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이토록 먼 길을 돌아
결국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지훈이를 드디어 찾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지훈이의 연락처를 받아든 날, 저는 그저 바람만 바라보며 몇 시간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정말 내가 이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해도 괜찮은 걸까? 지훈이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지금 연락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던 끝에 결국 휴대폰을 들어 지훈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 지훈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 앨리스야. 우리가 어릴 적 친구였던.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훈이가 저를 잊어버렸다면 어쩌나, 혹시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메시지를 읽자마자 지훈이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앨리스? 정말 그 앨리스 맞아?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네가 어릴 적 기억 속 친구 앨리스가 맞는 거야?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반가웠습니다. 지훈이는 어린 시절 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갔던 어린이집과 푸른 책방에서 책을 읽던 시간들까지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너랑 놀던 게 내 유년 시절 최고의 기억이었거든. 네가 갑자기 한국을 떠난 뒤 정말 그리워했어. 나중에야 부모님께 내가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걸 듣고 네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랐지. 지훈이의 문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느끼던 그리움이 지훈이에게도 동일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과거의 추억들을 되짚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물어보았고, 저는 지훈이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과 지금의 제 모습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니 마침내 지훈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너 혹시 시간이 된다면 미국에 있는 나한테 한번 와줄래? 우리가 어릴 때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네가 이곳에 온다면 내가 한국에서의 추억을 전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까지 온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이제는 미국까지 가서 지훈이를 만나자는 제안이라니.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이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어렴풋이 남아있던 그리움과 미완성된 기억의 조각들을 미국에서 지훈이와 함께 완성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론이지, 지훈아. 언제든 갈게. 우리 다시 만나서 어릴 적 추억도 되새기고 지금의 너와 나를 다시 알아가자. 그렇게 우리는 몇 주 뒤 지훈이가 있는 미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금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어린 시절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았던 이 답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공항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지훈이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 정말 앨리스 맞구나. 세상에 넌 하나도 안 변했어. 어릴 적 그대로야. 지훈이와 재회한 순간 우리는 긴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위해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뛰놀았던 공원, 아침마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던 어린이집,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푸른 책방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지훈이가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네가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며 이곳을 하나하나 찍어뒀어. 네가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며 우리의 추억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형성한 어떤 핵심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와의 재회는
저에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다시 찾게 해준 동시에 그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이와 저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살지만 그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추억이 다시금 우리를 이어주는 견고한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유년 시절을 찾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저 자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추억보다도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유년 시절을 앨리스처럼 다시 찾아보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캔더버디 교토 좋은 이야기 가시고 난 이야기로 전여번 여러분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